안녕하세요. 저는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주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강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좌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학생분들도 계시고 이제 일반인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북한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새싹 연구자로서 이제 제 관심 분야를 같이 좀 공유하고 또 함께 공부한다라는 취지로 오늘 발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통계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입니다. 좀 경제적 아니면은 뭐 통계적 이런 이론적인 함의보다는 이제 국제 협력의 관점에서 통계 협력을 매개로 이제 남북 교류를 한번 모색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방콕에 있는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컨설턴트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에스캅의 경우에 이제 영내 회원국들의 SDG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지역 협력 차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이제 에스캅의 회원국이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 영내의 남남 협력이나 남북 협력 차원의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좀 접하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통계 구축이라는 주제는 SDG 이행에 있어서 가장 좀 필수적이고 선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먼저 살펴보시면 크게 3장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장에서는 이제 UN SDG 이행에서 국가 통계의 중요성이 왜 강조되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북한 역시 유엔의 그런 보편적인 개발 의제를 수용해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통계 협력과 통계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북한과 국제기구의 그런 기존의 그 통계 협력 사례를 검토를 하고 남북 통계 협력에 대한 시사점도 간략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UN SDG 체제에서 이제 객관적인 이런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인 데이터 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SDG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MDG를 계승해서 2015년부터 새롭게 채택된 그런 개발 의제입니다. MDG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의 사회 부문의 이제 발전에 중점을 둔 개발 의제였는데 SDG 같은 경우는 개도국뿐만이 아니라 최빈 개도국 그리고 선진국까지 선진국들까지 그 목표 대상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전 지구적인 그런 개발 협력 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도 이제 사회 발전뿐만이 아니라 경제 환경 등을 아우르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제라고 볼 수 있고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지표, 231개의 이행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DG의 그런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진행 상황을 이렇게 231개의 이런 세분화된 지표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통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을 데이터 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를 하면서 각 국가들이 접근성이 있고 시의성이 있고 신뢰 가능한 SDG 데이터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계 시스템이 좀 미진한 그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SDG 데이터나 통계의 생산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SDG 17번 항목에서는 그중에서도 17.18번과 17.19번 항목에서는 이런 선진국과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통계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공동 목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도 자국의 SDG 17번 항목에서 중앙통계국의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장에서 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는 SDG 이행에서 이제 국가통계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 먼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통계기관 NSO라고 하죠. NSO의 통계
우리나라의 그 국가 통계 기관인 그 통계청이 SDG 데이터를 이제 국제 UN 그 통계처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NSO는 통계청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SDG 지표를 그 담당하는 기관은 통계청의 통계개발원이고요. 북한은 중앙통계국입니다. 이제 먼저 통계청에서 각 정부 부처로부터 그 해당 지표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검증을 해서 해당 지표를 지표 소관 국제기구로 제출을 합니다. 그 231개의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각 지표를 담당하는 그런 소관 국제기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곤 종식과 관련된 지표는 세계은행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요. 환경 관련 지표는 UNEP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식량 안보 관련 지표는 FAO에서 소관합니다. 이 지표에 대한 그 국제기구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UN 스탯 홈페이지 가셔서 SDG Indicator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각 지표별 그 소관 기구가 무엇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 소관 국제기구는 각 국가로부터 이렇게 보고받은 데이터를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용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추정치를 생산을 하고요. 이런 조정 작업을 거쳐서 이제 소관 기구, 국제 기구에서 UN 통계처로 데이터를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 각 국가의 통계 당국의 이제 구체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통계 당국 같은 경우에는 각 그 부처에서 이제 해당 지표를 수집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통계를 검증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국의 SDG 이행 상황과 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각 국가의 통계 당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국가 통계 당국의 그 역량이 굉장히 좀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북한의 그 현재 SDG 이행 상황과 그 남북한의 국가 통계 역량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표 보시면은 아까 이제 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대시보드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기판이고요. UN의 그 자문기관인 지속가능 해법 네트워크에서 이제 매년 발간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그냥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불 같은 경우에는 SDG 이행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빨간불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OECD 컨트리스의 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OECD 컨트리스의 대시보드를 한번 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초록색 불이 많고요. 그리고 화살표도 이제 상향을 하거나 우상향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SDG 이행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여기 이스트 앤 사우스 아시아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OECD에 비해서 이제 이 군은 지금 뭐 빨간색도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뭐 노란색, 주황색이 많이 보이는 점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SDG 이행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북한 SDG 대시보드 비교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회색불이 들어와 있는 지표는 가용 데이터가 불충분해서 측정이 불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지금 컨트리 프로파일인데요. 이게 지금 왼쪽이 한국의 SDG 이행 점수고요. 오른쪽이 북한의 SDG 이행 점수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DG 이행 점수가 165개 국가 중에서 지금 28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용 데이터가 불충분해서 non-available이죠. 이제 측정이 불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Statistical Performance Index라고 SP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100점 만점에 88.3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세계은행에서 이제 각국의 통계 수행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계 수행 점수는 100점 만점에 88.3점으로 비교적 높은 그런 점수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왼쪽 표 보시면은 이게 지금 국가별 통계 수행 역량 지수를 이제 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88.3점으로 지금 10위입니다. 17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10위라는 좀 선진적인 그런 통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세계 평균 SPI 점수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남색으로 이제 남색 선이 OECD 국가의 국가 통계 수행 역량 지수 평균입니다. 보시다시피 선진국의 통계 수행 역량 지수가 좀 월등히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북한은 역시 가용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SPI 지수도 측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국의 이제 국가 통계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가용 데이터가 불충분해서 SDG 이행 현황도 그렇고 통계 역량 수준을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 SDG 이행 상황과 체계 그리고 중앙통계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 북한이 직면한 통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 연자분께서 이제 북한 SDG와 VNR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SDG 이행 체제와 현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VNR에 따르면 UN SDG의 53% 정도를 자국의 SDG에 반영해서 수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SDG를 경제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했고 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발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북한 SDG 같은 경우는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SDG는 북한의 그런 광범위한 국가 발전 전략과 또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유엔의 개발 의제와 그런 규범을 자국의 그런 발전 전략에 이제 반영했다라는 것은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이런 개발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발간한 VNR에서 이제 향후의 추진 계획도 언급을 했습니다. 통계와 관련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중앙통계국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통계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중앙통계국을 중심으로 통계 생산의 일원화를 더욱 강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SDG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M&E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공여국이나 국제사회의 경우에 이제 북한에 대한 뭐 인도 지원이나 개발 협력을 지원을 할 때 지원받은 내역의 그런 상황과 결과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평가할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좀 많은 그런 쟁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M&E를 구축을 한다면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적절한 대북 지원과 대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M&E의 이제 그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 표준 지표와 방법론을 채택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통계 생산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보편적인 방법론을 채택해서 통계를 생산한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의 SDG 이행 체제를 체계에 대해서 이제 중앙통계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2018년에 SDG 태스크포스, 이제 북한말로 상무조라고 하죠. SDG 상무조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TF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와 내각, 정부 부처와의 그런 의견을 조율을 해서 북한 SDG를 계획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총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TF 의장은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인 박정근 위원장이 선임이 되었고 부의장은 중앙통계국 부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TF 밑에 보시면은 기술위원회 6개 분과의 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술위원회도 중앙통계국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었고요. 각 기술위원회는 위원회의 중앙통계국 관료들은 하부 그 이행기구로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 해당 지표에 대한 그 관련 정부 부처와 이행 상황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이행 여부를 평가해서 이를 TF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위원회에 있는 이 중앙통계국 당국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계획위원회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하게 되고요. 관련 지표는 해당 부처와 논의해서 이행을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 같은 지표는 이제 보건성이랑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에너지 관련 지표는
전력공업성이나 금속공업성 등과 관여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고, 환경 지표는 뭐 국토 환경성, 임업성, 농업성 등과 연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약간 특이한 점은 이제 제가 여기 PPT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1년 버전의 이 북한 VNR 이행 체계고요. 2019년에도 이제 북한이 이 이행 체계도를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이 기술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이 우선순위가 좀 달랐습니다. 아마도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부의 경제 전략과 좀 더 매치시키고 연계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좀 약간 변동 조정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통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북한이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공식 통계 발표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노동신문이나 신년사 등에서 그 통계 수치 일부만을 이제 공개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앙통계국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 대략적으로만 개관을 해보면 북한의 통계 시스템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중앙통계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통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통계국은 계획경제의 운용과 관련된 그런 통계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UN 등과 협력을 해서 각종 국가 통계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중앙통계국의 통계 수집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수집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통계국 직속에 있는 그런 지방 통계기관들로부터 각종 수치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 군 레벨의 통계 지방 이제 사무소가 있고, 그 밑에 기업소 단위별로도 이제 통계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 수집 채널은 이제 각 성으로부터 직접 행정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에도 자체 행정 조직을 통해서 이제 행정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중앙통계국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중앙통계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화된 중앙집중형 통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SDG 이행에 있어서 이제 중앙통계국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통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각 부처들의 그런 SDG 이행을 점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NR에 따르면 2021년 이제 버전의 보고서 이제 VNR에 따르면 그 보고서에 수록한 북한 SDG 데이터들의 출처를 이제 밝혔는데, 일단은 2015년을 베이스라인 이제 기준점으로 삼았고요. 그 데이터들의 출처는 중앙통계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작성한 국가 통계, 그리고 중앙통계국이 UN 기구와 협력해서 작성한 다양한 서베이와 보고서의 통계를 SDG 데이터로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북한 SDG의 데이터와 양과 질은 중앙통계국의 통계 수행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VNR에서 이제 통계 관련해서 언급한 또 한 가지 이제 특이사항은 중앙통계국을 중심으로 국가 통계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언급한 점입니다. 실제로도 이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월 30일자 노동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제 서방에서 사용하는 이런 선진적인 통계 방법론과 분석 기술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통계의 시적절성, 객관성,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데이터 구축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자국의 통계의 문제점을 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계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북한 통계 문제점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국가 통계 시스템의 체제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중앙통계국의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앙통계국을 중심으로 이제 일원화된 중앙집중 통계 시스템인데, 실제로 외부 이제 국제기구로 이렇게 보고된 통계들은 중앙통계국이 직접 생산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각 성에서 이제 생산한 통계가 관련 국제기구로 보고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변수에도 각 성이 생산한 통계, 그 다음에 뭐 중앙통계국이 생산한 통계가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갭으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북한은 특히 이제 경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규모라든지 뭐 1인당 소득 수준 이런 지표들은 한국과 국제기구에서 생산한 추정치 통계가 이제 대부분인데, 따라서 북한의 실제 내부 통계와 외부에서 사용하는 이런 추정치 통계 간에 상당히 큰 이런 데이터 갭이 존재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가장 좀 심각한 문제점은 국제 표준과의 호환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뭐 사회, 인구, 뭐 보건, 역량과 같이 과거에 통계 협력을 좀 다양하게 진행했던 분야는 그래도 북한이 통계를 국제 규범에 맞춰서 이제 생산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경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아직도 이제 기존의 소비에트 소련식의 사회주의 방식의 통계를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통계와 방법론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비교가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 표준과의 호환성 문제가 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과거에도 이제 국제기구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통계 협력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러한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한번 남북 통계 협력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앙통계국과 유엔기구 간의 통계 협력 중에서도 역량 강화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량 강화 협력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 지식이나 정보 등을 공유를 해서 수원국, 즉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원국에게 단순하게 물자를 지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국가의 역량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훈련을 이제 제공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도 이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뭐 SDG 이행을 돕고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북한을 조금 더 개방을 촉진을 하고 좀 자본주의 체제로 북한을 좀 끌어온다는 데 그런 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북한 공무원이나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경우에 북한 관료들의 어떤 정책적인 기술적인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북한이 그런 당면한 문제점들을 개방과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는 데서 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유엔 기구가 북한 중앙통계국과 영양조사, 인구조사, 믹스조사, 경제 및 SDG 통계 훈련을 이제 같이 함께 진행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WFP와 유니세프, 그 다음에 WHO가 중앙통계국이랑 진행한 영양조사 협력 사례입니다. 북한 내에 이제 6개의 유엔 상주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뭐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좀 열악해졌고요. 상주 기구들이 주축이 돼서 식량 안보, 보건 의료, 역량 등의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인도적인 그 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영양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제 북한 주민들의 영양을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 이제 국제 기구들이 중앙 통계국 관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계 협력과 교육 훈련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영양조사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의 그런 조사 역량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반적으로 뭐 조사에 관한 뭐 기본 지식, 예를 들어서 뭐 표본 추출, 인체 측정법 같은 그런 전반적인 기초 이론과 더불어 통계국 관계자들에게 영양 조사에 필요한 자료 조사, 자료 입력 등에 관한 이런 전반적인 통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그런 영양 실태 조사와 그다음에 통계 기술 협력과 그 교육 훈련의 결과 중앙통계국 관계자들의 이런 영양 부분에 대한 조사 능력도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2012년 영양 조사에서는 이제 국제기구 컨설턴트가 일부 도움을 제공을 했고, 통계국 그 관료들이 데이터 입력부터 해서 검사, 분석, 조사 전반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사례는 중앙통계국과 유엔 인구기금 UNFPA의 인구조사 협력 사례입니다. 북한의 요청으로 UNFPA가 93년에 북한의 그 1차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008년에 2차 인구조사, 2014년에 사회경제 인구 및 보건조사, 2018년 3차 인구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통계국 그 당국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통계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제 2차 인구 센서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때도 이제 이때는
한국 정부도 이제 UNFP를 통해서 이제 400만 달러를 공여를 해서 이제 북한과의 그 통계 협력을 좀 우회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UNFPA가 주도해서 중앙통계국 당국자들에게 좀 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통계 교육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통계국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집중적인 교육 훈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리핀이 그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 실습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자료 관리, 처리, 입력 등에 관한 그런 교육 전반을 좀 현장 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출생이나 사망이나 교육 정도, 경제 활동 등의 7가지 그 부문의 53개의 경제 지표를 그 체계적으로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북한 주민에 대한 이런 민생 정보가 대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실태를 좀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차 센서스를 앞두고 2014년에 UNFPA와 이제 중앙통계국이 사회인구보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에도 한국이 80만 달러를 이제 UNFP를 통해서 이제 공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도 UNFPA의 컨설턴트가 이제 통계국 관계자들에 대한 그 집중적인 통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위한 어떤 국제 표준 이런 모듈을 제공을 하고 뭐 생식 보건이나 가족 계획 등에 관한 그런 통계 교육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지금 사회인구보건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표준에 맞춘 이런 북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 사회 경제적 특징, 출산, 뭐 가족 계획 이런 전반적인 그런 통계를 제공을 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북한 연구자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그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 보고서의 경우에 이 데이터가 작년에 발간한 북한 VNR에도 SDG 지표로 활용되었습니다. 믹스 협력 사례인데요. 여기 이제 중앙통계국이랑 유니세프랑 그 믹스 4라운드에 걸쳐서 믹스를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조사는 2017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당연히 이제 유니세프에서 이제 전반적인 통계 교육을 제공을 했고요. 그 결과 믹스 6에서는 가계 재산, 주거 환경, 영유아 영양 상태 등의 통계를 북한이 다른 개도국이 사용하는 그런 국제 표준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생활 수준을 다른 개도국과 비교해서 좀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 6의 데이터 역시 VNR 보고서에서 이제 SDG 데이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SDG 4 취약률 관련 지표, SDG 5 성평등 관련 지표, SDG 6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데이터, SDG 7 가구별 전력 공급과 취사용 난방유 연료에 대한 지표, 이런 지표 SDG 지표는 이제 믹스 6를 통해 수집된 자료입니다. 이제 UN 에스캅과 북한이 함께 진행했던 통계 협력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자료들은 UN 에스캅과 아태 통계연구소 그리고 필리핀 통계연구훈련센터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에스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이제 남북 협력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북한 공무원에 대한 그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 경제, 에너지, 환경,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을 했고요. 통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제 통계, MDG, SDG 통계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통계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에스캅이 이제 2011년 5월부터 19일간 이제 중앙통계국 당국자들을 필리핀에서 그 필리핀의 필리핀의 통계연구훈련센터 SRTC가 이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MDG 통계 생산에 관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국제표준, 방법론, 이론, MDG 통계 분석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그런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두 번째 통계 협력 사례는 역시 이제 필리핀에서 진행했던 2013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했던 국민계정 관련 훈련입니다. 사실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소득 등을 추산을 할 때 우리가 유엔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이런 국민계정 SNA라고 하죠. 이런 국민계정 시스템을 사용을 하지 않고요. 기존 소비에트 방식의 물적 생산체제 MPS라고 알려진 이런 소비에트식의 방식의 경제 그 시스템을 통계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비교가 어려운 이유인데요. 근데 북한이 2013년에 이렇게
그 SNA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에스캅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그 2013년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역시 필리핀에서 그 SNA 지표, SNA 방법론, 2008 SNA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통계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SDG 목표와 지표에 관한 기본 이론도 이제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북한 중앙통계국만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 통계 훈련 사례는 아니고요. 이제 에스캅이 그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 지역 협력 차원의 그런 세미나 훈련 세미나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베트남 다낭에서 북한을 포함한 그 회원국들의 통계 당국자를 대상으로 SDG 지표 산출에 관한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이때 이제 SDG의 기본 이론을 포함해서 지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관 기구인 FAO, WHO, UNEP 등의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SDG 지표 계산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이때 이제 에스캅에서 SDG 지표 교육을 했던 점과 관련해서 북한이 VNR에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UN 에스캅에서 제공한 SDG 지표 산출 교육 덕분에 국제 기준에 맞는 VNR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서론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SDG 관련 교육이 북한 VNR 발간에 어떤 실질적인 좀 도움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북한 중앙통계국과 UN 기구와의 통계 협력 사례를 살펴봤고요. 다음에서는 이제 남북 통계 협력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선 발표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북한이 현재 그 SDG 원칙을 수용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국가 통계 시스템의 그런 미진한 점을 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 데이터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은행에서 추산한 그런 국가 통계 역량 지수가 174개 국가 중에서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이제 통계 선진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UN SDG 17.18과 17.19에서는 이렇게 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의 통계 역량 강화 지원을 이렇게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우수한 통계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북한에 대한 통계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통계 협력은 이제 남한이랑 북한, 유엔의 이런 삼각의 협력일 뿐만이 아니라 남한, 북한, 유엔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는 제3국이 이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사각협력의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는 다자적인 협력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 협력은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고 어떤 지식이나 그다음에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역량 강화 훈련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계 지원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민생 개선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대북 제재라든지 좀 정치적으로 좀 덜 민감한 사안이라서 현재에도 우리가 좀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의적절한 남북 교류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NR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이 VNR에 사용한 SDG 데이터는 대부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북한과 유엔과의 그런 협력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2014년 SDHS 보고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2017년 믹스도 그렇고, 그리고 에스캅이 제공한 SDG 성과 지표 산출 교육 등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과 국제기구가 지난 10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북한 중앙통계국 관료들에게 통계 협력과 그 역량 강화 훈련을 지속한 결과 북한이 이제 국제 표준과 규범에 맞는 SDG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통계 관련해서도 북한이 이제 여전히 그 사회주의 통계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경제 통계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VNR을 살펴보면은 북한이 그 기존 그 사회주의 방식의 그 사회 총생산이 아닌 GDP에 의한 경제 통계 수치를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리고 VNR에
국제 표준 방법에 기초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제 과거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시장 경제 체제로 이렇게 체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92년에 기존의 그 MPS 시스템에서 SNA로 전환했던 사례가 있고요. 동독의 경우에도 91년에 기존의 MPS에서 서독과 유엔이 사용하는 SNA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그 개혁 개방 초기였던 이제 85년부터 기존의 MPS와 SNA를 병행을 하더니 93년 이후부터는 SNA 시스템으로 이제 이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북한이 국가 통계 시스템을 SNA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확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북한이 이제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통계 생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추후 남북 통계 협력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사례에서 UNFPA와 UNESCAP의 통계 훈련 사례는 한국 정부가 UN 기구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사례였습니다. 이때 한국이 이해 당사자로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일부 반영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유엔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공여국의 그런 요청을 100%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북한의 경우에 이제 국제 협력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면 특히나 역량 강화 훈련 같은 경우 에스캅과의 역량 강화 훈련의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만약 어떤 이런 훈련에 대해서 대북 정책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훈련 주제나 모듈을 구상을 할 수 있다면 유엔 기구를 통해서 북한 측과 다양한 논의를 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 개발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 계획 수립 단계 이제 프로젝트 다큐멘트를 작성을 해서 이를 토대로 장기간의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한국 전문가가 좀 자문으로 참여를 해서 좀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과 유엔의 그런 자율성과 뭐 객관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이 좀 뭐 개입을 해서 한국 정부, 유엔, 북한이 모두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같은 주제로 이제 통계 협력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에 좀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인원들을 좀 참여시켜서 중복 훈련을 피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훈련이 이제 길어봤자 한 달 정도 이게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SNA 같은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거를 이제 다 커버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제3국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통역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중복 훈련을 피해야 되겠고 교육의 연속성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이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되면은 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훈련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에 그런 서구의 그런 자본주의적인 정책을 내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식으로 이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양식으로 이제 우리식 어떤 정책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습득한 정책이나 다양한 의제들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고위 공무원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참여를 이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통계 협력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협력 관련해서 이제 경제 통계, 환경 통계, 보건 통계의 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에스캅 통해서 SNA 교육을 이렇게 계속 받아왔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심화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 분류, 뭐 국제 표준 산업 분류 ISIC라는 그런 뭐 이제 내용을 좀 교육을 시킨다든지 왜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산업 분류가 이제 국제 표준이랑 상이하고 그러니까 국제 산업 분류도 이제 좀 표준화에 맞춰서 이제 좀 보완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훈련을 제공해도 좋을 것 같고요. 환경 통계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기후 변화나 탄소 배출 감축 같은 그런 이슈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환경 통계를 이제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이제 환경 보고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성이 됐는데 이제 이 보고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SDG 데이터 뭐 역량 훈련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개도국에서 환경 경제 통합 개정 SEA 훈련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이제 통계 주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 통계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VNR에 이제 SDG 6에 밝히기를 뭐 식수 및 위생, 수질 개선, 하수장 처리 문제를 연계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식수에 관한 데이터는 이제 믹스를 통해서 수집을 했는데 하수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표나 평가는 이제 국제 표준 지표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이제 통계 교육을 좀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